코로나19로 멈춰버린 우리 사회,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삶. 양성평등은 가장 예민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청년들의 시선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하여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청년들, 처음으로 도전하는 다큐멘터리 기획과 촬영인 만큼 모두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성평등 너는 얼마나 알고 있니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사이다를 주체로 청년이 바라는 지금이라는 비영리 단체와 관객 코칭 협회에서 함께하는 과천시 공모사업입니다. 청년사이다는 청년이 바라는 지금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한 부서로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화시키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이 양성평등, 젠더 갈등, 남성과 여성 혐오 등의 이슈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이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큐멘터리로 담을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 학번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고 싶었고, 제가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오면서 사실 양성평등에 관해서 문제점을 되게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알아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사업의 끝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되고 무엇을 경험할까? 그것이 가장 너무 궁금했고요. 작은 메시지와 또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갈등 문제가 너무 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시에서 청년들끼리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시각을 저희가 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래의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엠마 왓슨의 UN 연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동의하는 부분이, 또 다른 청년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두가 동의했던 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도 되고 그냥 되게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뜻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하는 신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어의 지금 설명은 양성평등을 정의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페미니즘이랑 동일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여대지만 여대 중에서도 사실 이런 페미니즘에 관한 문제들이 좀 항상 많이 제기가 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를 보면은 여자만 잘 되라, 남자들 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양성이 평등하게 가는 것보다 약간 여성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조금 한국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상에 막 들리는 그런 용어들이 막 뭐 허버허버 막 이런 말이 있어요. 막 먹을 때 허겁지겁 먹다 해가지고 허버허버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사용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너 페미니즘이야? 이러고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딱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의 활동 혹은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인위적으로 남성과 인권, 남성과 여성 이걸 나누는 게 아닌가? 1997년에 태어난 저로서는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서 질타를 받고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은 없었어서 현 시대와는 맞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의 다름과 여자의 다름을 서로 어떻게 배려해서 도와주느냐. 예를 들면 힘을 쓰는 거는 남자가 배려해주고 또 여성이 더 나은 부분을 채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또 여자의 섬세함을 또 다른 부분에서 채워가면서 서로 나눠가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남녀 구분을 떠나서 존중의 문제가 이게 배제돼 버리니까 그냥 넌 여자니까 남자니까 임금 차 너 나보다 많이 받잖아. 너 군대 갔다 오고 나 인정 안 해주는데 이런 복합적인 보고적인 깔려 있다는 부분이 내가 정말 존중하는가. 나 자체를 먼저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게 그 기적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뭔가 생각하는 기반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시각도 달라지고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보통 데이트 비용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감당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5대5로 딱 나눈다라는 것도 성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생긴 건데 5대5로 나눠야 된다. 근데 보통 좀 더 유도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내 애인이 더 많이 번다면 그 사람이 더 내고 나중에 내가 더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된다면 더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외면받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챙겨야 된다, 혹은 자살을 하고 있는 이런 남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들을 하루빨리 더 세워야 된다. 저는 학교 교육에서는 남녀 차별받는다고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밤길을 혼자 걷는다던가 택시를 혼자 타고 이런 게 그냥 개인적으로 무서웠는데, 남동생이 왜 맨날 데리러 오라고 하냐, 왜 혼자 택시를 못 타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게 내가 여성이어서 느끼는 공포일 수도 있겠다. 학교 이제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후에 이제 옷을 탈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탈의할 수 있게끔 이제 커튼막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근데 사실 옷 탈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거든요. 저희 여자들도 그냥 이렇게 입고 이렇게 벗을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우리는 여자니까 오늘 안에서 이제 갈아입겠다 이렇게 약간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은 여자였는데도 조금 부끄러웠던 적은 있었어요. 이 친구들 생각을 들으면서 나도 젊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나도 발전한다. 청년들이랑 같이 함께 해야 나도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로 왔습니다. 토론을 해보면서 또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존중과 배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이제 모인 사업이긴 하지만 활동한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보고 적극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양성평등 다큐멘터리 2회차 워밍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회차 때 너무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진짜 감회가 새로웠고,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오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번에 봤던 영상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의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준비된 내용이 있어요. 알람을 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저희 팀원은 맹영민, 장은주, 송치윤, 최윤서 이렇게 1팀이고요. 저희가 가게 될 탐방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박물관이 되기 전에 80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혀있던 곳으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동일한 목표로 남성과 여성으로서가 아닌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어
희생하신 그들의 행적을 통해 지금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네, 저희 ETM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으로라는 주제로 탐방을 할 계획인데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여성과 관련된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고 이런 역사적 기록물들, 그리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나 교육 그런 분야에서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양한 시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지식, 또 역사 발전에 기여한 그런 위대한 이야기들, 또 세계 인류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저희가 좀 관찰하고 연구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3팀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탐방을 가기로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속에도 여성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명을 해보고 싶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탐방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의 그 무엇도 50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대를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남긴 귀중한 흔적을 되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남길 흔적의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왜 일어났는지와 여성단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1회차에 이어서 생각을 나누고자 남성인권 다큐멘터리 감독 캐시 제이의 테드 연설을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저희가 갈등이 왜 생겼나를 조금 더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의 의견에 치우쳐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의 인권이 저는 많이 올라왔고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그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게는 이제 또 조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갖고서 낳는 부분도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저는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성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짐처럼 이야기하냐, 특권으로 이야기하냐, 약간 이런 거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사회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인권도 많이 올라왔고 또 뭐 우월성도 더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도 분명히 있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미뤄보았을 때 양성평등 문제이기 전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오로지 여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남성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성들이 핍박받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페미니즘이 일어난 게 어쨌든 그런 문제점, 뭐 육아휴직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 이렇게 실천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여성들이 어쨌든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더 누리고 있는 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싸우고 말다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좀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나의 위치를 무너뜨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 같은 거. 마치 이걸 이슈화시켜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가정까지 지키는 거를 목표로 해야겠다, 우리가 목적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크게 여성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적은 딱히 없거든요. 다른 여성분들,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저희처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최종 이 양성평등으로 인한 조금 긍정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완전한 양성평등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남자가 우월한 것도 있고 여성이 우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점은 다르다고 인정을 해주고 같은 점은 같게 또 하는 게 실행하는 게 정말 현실적인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양성평등 또한 좀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관심들을 많이 또 갖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봤을 때 참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가게 됐는데 TV 프로그램들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이랑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새롭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양성평등과도 관련지어서 생각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국립 여성사 전시관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거기서는 고대부터 근대, 현대사까지 사회 전반적인 여성들의 상을 관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시간이었고 이후에 3주차, 4주차 쭉쭉 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서대문구 형무소에 가기로 했는데 그곳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다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니까 남성, 여성 상관없이 이제 모두가 그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그런 목표 하나로 지금 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지를 좀 느끼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팀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내부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 다큐멘터리에 그 현장을 담을 수 없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 팀은 국립여성사 전시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남녀의 갈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때 사랑으로 난 이 아들, 딸로 판단하지 말자가 그러니까 남자만 원했던 그런 시대를 좀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시에 여성에 대한 대우가 어떻든 간에 목소리를 냈던 그 앞장섰던 여성들이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 파독 간호사는 사실 그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오잖아. 너가 말했던 아까 그 파독 간호사분들의 기록들인 것 같아. 여성분들이 다 웃고 계셔. 난 이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자부심을 갖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얼굴들. 여성도 남성과 같이 능력과 인격이 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한다면 누가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빼앗겠습니까? 라는 이 말도 지금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말인 것 같아. 우리가 역사를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활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저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평등권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때 과연 그들의 희생과 노고가 우리한테 얼마나 전해졌을까?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것에 있어서 항상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주로 다들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여성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세상에 조금 더 알리고 싶고 평등한 사회,
누구든 어디에 가서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3팀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진짜 현대의 역사를 담아놓은 부분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보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등 이념을 지키고 실현시키고자 계속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탐방 후 다녀온 후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둘러본 건물이 아까 짚었던 그 역사관 건물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역사 전시관이라는 건물인데 여기가 서대문 형무소와 함께 흘러온 한국의 근현대사를 소개하는 건물이었어요. 네, 이 사진 속의 벽을 보시면 80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수감자들의 사진과 문구가 새겨져 있는 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여기가 여옥사 건물 외관이에요. 8개의 작은 감방이 있는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수감자들의 수감자 카드랑 수감자복 그리고 현무소 안에서 여수감자들의 생활과 출산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편가르 길을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함께 이겨낸 후손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희 부제는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그리고 여성 운동가입니다. 주부사원이라고 크게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부사원을 남자사원과 동일한 보수 및 승진 제도로 모십니다. 라는 그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 공포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7년 제정된 입법은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 성별이 피해받는 직접적인 차별을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 세대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비추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을 관람했고요. 전시의 첫 시작은 우리 여성의 역사라는 타이틀로 이제 간단히 요약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역사 속 대표 여성들의 명언들을 퍼즐식으로 맞춰서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 인상 많이 깊었고요. 이건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전시물인데요. 이제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소녀상을 하나씩 채워 넣는 작품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목소리 내기가 어려웠고 사회에 나오기보다는 가정에서 다산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고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이다에서의 활동들을 통하여 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가고 사회에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각각의 생각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지금까지 알게 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조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말하며 사업에 참여한 의미와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이영민 다솔유선수는 이쪽에서는 그룹핑을 이렇게 지어왔고 그리고 권현수 은주 팀에서는 그룹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인드를 통해서
자유하면은 또 우리 무엇이든 인권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 양성평등하면 떠오르는 단어도 차별인데 차별은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고 저는 우리가 네?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편가르기가 있는 이때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은 양성평등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실존 본인이 느끼는 거가 더 레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본질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한 소비라는 건 뭐냐면요. 그 물건의 효용성이나 객관적인 용도, 가치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사는 게 포스트 모던한 소비야. 일단은 요즘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빼미가 이제 일어나고 있어, 페미니즘이. 특히 남성들 너무 지쳤어. 예. 남성들 지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당제 얘기를 자꾸 한다. 그죠? 할당제.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 CEO 중에 여성들이 너무 수가 적다는 거예요. CEO 중에 여성들이 너무 적대. 남자들만 잔뜩 있대. 할당제를 해야 된대. CEO에 남자도 반, 여자도 반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성별로 반반 치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능력껏 해야 돼, 이게. 공평하게 능력껏. 그러니까 누가 소방관이 돼야 되냐면 불을 잘 끄는 사람. 누가 교사가 돼야 되냐면 애들 안 두들겨 패고 교육 잘하는 사람. 네? 누가 CEO가 되냐 되면 CEO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남자들은요. 일단 염색체부터 다르죠. 남자는 X와 여자는 XX.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 분화에 따라 남자들은 고환이 분화되고 여자들은 난소가 분화됩니다. 그럼 이제 고환에서는요 압도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많이 만들어요. 에스트로겐 조금밖에 안 만든다. 남자들이 부신해서 에스트로겐 나와요. 여자들도 부신해서 남성 호르몬 나와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을 만약에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남성 호르몬은 둘 다 많지만 남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준다. 그죠? 근육. 남자들이 테스토스테론 근육이 잘 생겨. 지방은 여자가 많아. 그래서요, 여자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수유라든지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을 좀 더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골수가, 남자들의 골수가 여자들보다 RBC를 빨리 만든다. 이 말이야, 적혈구를. 여자들은 빈혈이 많아. 월경도 하지. 그렇죠? 자꾸 사회가 남자들한테 운전을 하게 하니까 공간지각력이 좋아졌고 계속 여자들에게 말을 하게 하니까 여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태아일 때부터 브레인이 다르더라는 거야. 최근 논문이에요, 이게. 태아일 때부터 아들과 딸이 나대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은 정말 성숙을 향한 최고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결혼을 굉장히 강추하는데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어쩌면 이런 세상일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질서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화음이 돼주고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가듯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개인 차이도 있지만 남녀가 화평해 가는 길로 가야 돼요. 남자, 여자 서로 혐오한다는 단어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 자체를 저는 안 쓰고 싶어요. 아이들이 두들겨 맞는 이유는 아이들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폭력의 대상이 많이 되었던 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게 혐오란 단어로 도식화시킬 수가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 시작은 모더니즘의 그러한 잔인함, 그런 과학주의, 1, 2차 세계대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로 인간을 작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을 찾아내고 나랑 좀 달려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자는 거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괴물로 만들고 이제는 내가 여자이고 당신은 남자입니다. 이 말조차도 폭력이라고 말해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만은 크레이지한 게 아니라 진짜 제정신 가지고 전 세계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바른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른 점들을 인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시연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양성평등에 대한 강의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평등과의 차이점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화합으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 성별이라는 것은 뭔가 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뭔가 제 생각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사회에는 남과 여 딱 두 가지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두 가지 성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양성평등의 다큐멘터리가 되기 위해서 촬영 이외의 시간에도 모여 끝없이 회의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공공의 재원으로 청년들이 참여한 정책 사업이 다소 낯설고 어려웠지만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우리가 있기에 저희는 또 힘을 합쳤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도 양성평등을 다시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3회로 토론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토론은 역할극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별을 두어야 한다 vs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마침내 저희의 마지막 토론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견해로 바라보고자 역할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각자의 역할 아래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전화 이런 걸 받고 상담해주고 두 가지 할 수 있다. 반면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별에 해당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태아로 수정된 순간부터 X와 염색체가 다르게 형성되며 신체뿐만이 아니라 뇌 구조 특성도 다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인들은 사회에서 역할과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업의 분야에서 남자와 여자 비율을 정확히 50%로 나눌 수 없으며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는 것이 옳습니다. 소방 공무원 체력시험 점수표를 보면 남녀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악력 테스트에서 최하 점수가 여자에겐 만점 이상의 점수입니다. 소방 공무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특수한 임무를 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모여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었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며 분명히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여성은 사회에서 억압받았고 주체성을 잃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해서 양측이 모두 공평할 수 있는,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하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다른 한쪽을 찍어 눌러가지고 다 같이 이거를 정치된 상태로 입자하고 하는 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에게 좀 더 플러스를 해주는 거지, 저희는 남성한테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에게 좀 더 혜택을 주자,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자. 지금 하고 있는 여성 전용 주차 공간과 뭐 그런 것처럼 여성에게 좀 더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편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자라는 거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 주차 전용 주차 공간도 그런 게 차가 있어서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해야죠. 뭐 여자가 주차하는 게 좀 더 어렵다고 해서 그 공간을 비워두는, 여성을 위해 비워두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사회가 여성에게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그냥 뭐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실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함께 살아가려면 여성에게 좀 더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차이를 인정하고 여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그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그런 대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미 남성을 위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왔었고, 이미 남성을 위한 정책과 그런 편의들은 충분히 넘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고,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뭔가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팩트인 거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수직 관계로 인한 성착취가 계속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여성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으로써 좀 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의 결론은, 여성과 남성의 다름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른 직업과 역할을 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무리로 저도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사회가 이미 남성이 주도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자리를 좀 더 할당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 더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을 계기로 각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나아갈 바를 다시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너무 밝은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좀 보람차고 좋았습니다. 차별팀에 좀 생각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내뱉어야 되는 게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양쪽의 생각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나중에 아주 큰 영향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바꿔나갈 수 있는 소중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뜻 꺼내놓기 힘든 주제지만 꽤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중 일부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확실히 회사를 다니니까 그냥 똑같이 신입으로 들어가도 남자 직원만 되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둘 다 일만 하면 그 남자애는 알아서 더 챙겨주고, 저는 회식을 안 따라가거나 담배를 같이 안 피니까 맨날 너는 일은 잘하는데 한 방이 없어.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남아있긴 한다고 봅니다. 여자가 좀 더 신체적으로 약한 건 사실이긴 한데, 여자를 좀 더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더 주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자들한테는 좀 더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차별을 좀 많이 받았는데 요즘 또 남성이 또 차별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해요. 힘쓰는 일 뭐 무조건 남자 해야 되고, 각종 범죄 같은 데서도 남자가 많이 막 그렇게 범인이 됐다고 남자 막 쓰레기 두고 막 그런 걸로 막 차별이 되고. 차이는 일단 있는 거니까 모두 다 수긍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별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경찰 여경에서부터 근거를 들어보면 일단 여자 경찰이랑 이 남자 경찰이랑 뽑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차별이 좀 있지 않나. 남성과 여성을 차별을 두지 않고 더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보다. 그냥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좀 정해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요구하는 그 직종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차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뭐 옛날에는 차별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게 막 역차별로 다가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역차별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중심 약간 그런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관계 코칭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남자분들의 이미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면에 중점을 두고 산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차이라기보다는 다른 점이라고. 아,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 여자 비슷한 점이 인지 능력, 또 성격 유형, 심리적 특성, 직무 수행 활동, 판단 능력. 이 부분에서는 거의 별 차가 없대요. 똑같은 수준의 능력과 잠재 능력을 갖고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가치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것들이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점점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다른 부분과 공통된 부분을 배워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즐거움을 가장 제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어요. 무엇이든 공부를 하든 뭐 친구들이랑 놀든 뭐라든 즐거워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즐거움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런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고 남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생각했습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양성 존중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자다움과 남자다움, 나다움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것이 일단 지금 현재 양성평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같이 존중하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과연 양성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나 라고 의심했던 거와 달리 가치관 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존중을 해줘야겠다 이런 자기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결과적인 평등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자만의 개성이 있고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이제 인식을 개선했던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도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의 그냥 길일 뿐인 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대화법에는 좀 차이가 있으나 사고 능력이라든지 판단 능력이 동등하다는 걸 듣고서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비슷한 능력과 또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 사회에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끼리랑 토론하고 강의 듣고 하면 발전이 있을까? 뭐 달라질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조금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모두가 하고 있었고 이미
우리가 지금 거기다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더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더 힘을 내면은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